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증시와 관련 시장 리포트들을 바탕으로요.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을 당신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그 지정학적 리스크랑 또 소비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한 주 동안 보면 시장이 중동발 긴장감하고 또 경제 지표 사이에서 약간 줄다리기를 했어요. 월요일에는 잠시 기대감에 좀 올랐다가 주 후반 가면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란 긴장이 다시 좀 고조되고 또 예상보다 미국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거기다 유가까지 막 급등하면서 월요일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정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복잡한 흐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먼저 시장 지수부터 볼까요? 딱 그 혼조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S&P 500은 주간으로 한 마이너스 0.4% 정도 빠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내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우존스는 오히려 방어적인 흐름 덕분인지 플러스 0.2%, 아주 약간이지만 상승 마감했어요. 월요일에 잠깐 좋았다가 주 후반에 다시 긴장감이 커진 영향이 컸던 거네요. 빅테크 주식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네, 빅테크는 대체로 그냥 횡보하거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어요. 기술주 전반적인 흐름하고 비슷했죠.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식료품 업체 크로고 주가는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감에 무려 9.8%나 급등했고요. 중고차 업체 카맥스도 한 6.6% 정도 올랐어요. 오, 크로거랑 카맥스요? 네. 반면에 이제 엑센추어라고 컨설팅 회사는 실적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6.9% 급락했고요.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플러스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그 전반적인 5월 미국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마이너스 0.9% 줄었다면서요. 소비가 둔화된다는 신호가 나온 건데.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크로거나 카맥스 같은 특정 소비 관련 기업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주 시장을 읽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 전체적인 소비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자나 아니면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고차 같은 이런 특정 분야는 또 괜찮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하하, 소비자들이 허리띠는 졸라매는데 쓸 곳은 또 현명하게 찾는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잘한 건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소비 심리가 참 복잡해요. 그렇군요. 소비 쪽은 이렇게 복잡한데 채권 시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금리가 내려갔다고요? 네, 맞아요.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주간으로 보면 4.51%에서 4.40% 수준까지 약 10bp 정도 하락했어요. 10bp면 0.1%포인트죠. 왜 이렇게 내려간 건가요? 몇 가지 이유가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이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국채 입찰할 때마다 사려는 수요가 아주 강하게 붙었습니다. 아, 수요가 많았군요. 네. 거기다가 또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린 영향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빠르면 9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를 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슬슬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일부 기업 실적은 괜찮은데 연준은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엇갈리는 신호 속에서 연준이 어떤 길을 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중동 긴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자재 시장 변동성도 상장했죠. 유가랑 금값이. 네, 엄청났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은 바로 원자재 가격으로 연결되니까요. 국제 유가, 브렌트유랑 WTI 가격이 한 주 동안에만 무려 11%에서 13%나 급등했어요. 11, 13%요? 와. 네, 그래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77달러 선, WTI는 73달러 선까지 올라섰고요. 안전자산 하면 또 금이잖아요. 그렇죠. 금 가격도 온스당 약 3,450달러 수준까지 오르면서 주간으로 3.5% 상승했습니다. 달러는 좀 어땠나요? 조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에는 다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흐름이 미국 시장에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땠나요? 물론입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았죠. 유럽 증시, 그 스톡스 600 지수는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 1.7%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좀 약한데 그래도 일부 소비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월요일에는 플러스 0.7% 상승 출발하기도 했어요. 신흥국은요? 신흥국 시장은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인 덕분에 상대적으로는 괜찮았어요. MSCI EM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0.8% 상승했는데요. 특히 한국 코스피가 플러스 1.4%, 대만 증시가 플러스 1.5%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 한국이랑 대만이 강했군요. 네. 결국 보면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큰 테마 아래서 각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스라엘, 이란 충돌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랑 금값이 뛰었다는 거. 네. 둘째는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9%로 부진하게 나오면서 아, 소비가 좀 둔화되는구나 하는 신호가 나왔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에 인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내비쳤다는 거.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소비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유가나 금 가격 급등, 채권 금리 안정 같은 요인들 덕분에 비교적 잘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 변수와 경제 지표 사이에서 시장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한 주였어요.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가와 금가격 급등, 또 채권 금리의 하향 안정화, 이런 것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힘이었죠. 그러면서 빅테크는 좀 쉬어갔지만 크루거나 카맥스 같은 특정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고요. 네, 그 점도 이번 주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 연준이 중요하게 본다는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발표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PCE 물가 지표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인 소비 관련 지표들, 또 계속 이어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듯이 전체 소매 판매 지표는 부진한데 코로나나 카맥스 같은 특정 기업들은 잘 나가고 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 같고 이런 좀 혼재된 신호들 속에서 앞으로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단순히 발표되는 헤드라인 숫자 너머에 있는 그 실제 소비 경제의 진짜 체력 있잖아요. 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재평가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서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이 복잡한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